바른번역 고전 명작. 여러분은 책을 고르실 때 뭘 가장 고려하시나요? 저자의 명성, 예쁜 표지, 가격? 하지만 바른번역에서는 번역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른번역 고전 명작은 원서를 꼼꼼히 번역하여 번역가가 직접 읽어드립니다. 오늘은 최주원 번역가가 번역한 아는 사람 이야기란 책에서 루이자 메이 올컷의 키프 고모라는 단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키프 고모. 아이들과 바보들은 진실을 말한다. 1장. 그 한숨은 뭐니 우리 폴리? 질렸어요 엄마. 일하며 기다리는데 질렸다고요. 한 번이라도 재밌게 살아볼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즐길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엄마 마음 같아서는 네가 당장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지만 이 엄마가 얼마나 무력한지 알잖니. 딱한 스노우 부인이 구슬픈 한숨을 쉬면서 우중충한 방을 둘러보았다. 예쁘장한 메리는 빛바랜 잠옷을 개고 있었다. 키프 고모 할머니가 늘 말하고 다니는 그 돈을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그냥 우리에게 주신다면 얼마나 편해질까요? 고모 할머니는 심장병으로 언제 죽을지도 몰라서 공포에 떨고 또 그래서 혼자서든 누구와 함께든 인생을 즐기지도 못하니까 멧돼지 마냥 엄청나게 지루해 하시잖아요. 빨리 돌아가실수록 모두에게 좋은 건데. 폴리가 절박한 투로 말했다. 그때 폴리에게는 상황이 너무 암담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아가, 그렇게 말하면 못 써. 약간 충격받은 스노우 부인이 말했다. 하지만 그때 퉁명스러운 조그만 남자아이 목소리가 끼어들어 더욱 수위가 센 말을 남겼다. 고모 할머니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허구한 날 말하잖아요. 다음에 오시면 그 말을 새겨드리면서 여쭤봐야겠네. 이왕 죽을 거면 왜 미루시는지 말이야. 토디, 넌 정말 사악하고 버릇없이 구는구나. 사랑하는 키프 고모님을 두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사랑하긴. 전부 고모 할머니를 싫어하는 거 엄마도 알잖아요. 엄마도 거미보다 고모 할머니를 더 무서워하면서. 원래 이름이 변질되어 토디가 된 이 어린 인물은 10살이나 11살쯤 되는 사내아이로 뺨은 발그레하고 눈은 동그라며 머리는 곱슬머리이다. 많이 입어 해진 헐렁한 회색 반바지는 물감, 풀, 면 조각으로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다. 토디는 주변에 가구도 없이 동떨어져 있는 대혼돈 상태인 탁자의 높은 스툴에 걸터 앉아 학교에 빠지고 집에 있던 이유였던 심한 치통은 싹 잊은 채로 배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었다. 토디는 시원시원하고 짓궂고 폭군처럼 굴지만 마음은 따뜻한 면이 있어 자꾸 보고 싶을 법한 아이였다. 집에서는 폭군이요 학교에서는 반항하였으며 법과 질서 그리고 키프 고모에게는 철천지 원수였다. 이 아이는 어머니, 누나의 애인인 벤 바르렘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는 방탕하러 통했다. 살과 혼을 깎는 시련을 겪어가며 거짓말은 죽을 죄라고 배운 토디는 극단으로 치달아서 버려서 언제 어느 곳에서든 깜짝 놀랄 만큼 갑작스럽게 진실이란 진실은 전부 불쑥 내뱉어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분노와 당황을 안겨다 주곤 했다. 사소한 거라도 거짓말은 사악한 거라면서요. 매질을 해가면서 가르쳐놓고 이제 와서 지워버릴 순 없어요. 토비는 자기 몸의 통통한 부분에 얼얼하게 남아있는 과거를 생생히 떠올리며 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나무 부스러기나 치워 토비. 키프 고모 할머니한테 조심해서 말하고 안 그러면 남은 평생 쥐처럼 가난하게 살아야 할 테니까. 폴리가 경고하듯 말했다. 그깟 대대로 내려온 돈 따위는 원하지 않아. 그리고 고모 할머니가 그 문제로 신경을 건드리면 이렇게 말할 거야. 식구들은 내가 벤 형이랑 사업해서 다 책임질 거라고. 그러니까 설교하지 마. 토디가 들창고 끝에 온통 묻은 풀자국에 딱 어울릴 만큼의 품위로 대꾸했다. 엄마, 고모 할머니 이번 주에 오신다는 말 없었어요? 폴리가 짜집기한 구멍 3군데, 얼룩 2군데, 그을린 자국 1군데가 있는 옷을 보며 골똘히 생각하고 나서 엄마에게 물었다. 너무 힘이 없어서 지금은 올 수 없다고 편지하셨어. 가슴이 너무 심하게 두근거려서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다고 하시더구나. 그러니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안전하겠지. 맙소사, 저기 고모님이 오시는구나.
경악의 몸짓으로 두 손을 꽉 쥔 스노우 부인은 두려움을 일으키는 모자를 쓰고 거리를 슬슬 걸어오는 육중한 부인을 보고는 얼어붙을 듯 앉아 있었다. 폴리는 앓는 소리를 내며 머리에서 밝은색 리본을 뺐다. 토디가 아 귀찮아 라며 중얼거리고는 소용이 없었지만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보았다. 저녁거리가 절인 생선밖에 없는데 어쩐다니. 앞으로 벌어질 사건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사이 스노우 부인이 울먹였다. 벤이 바보짓해서 다 망쳐놓을 거예요. 폴리가 손가락에 낀 반지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고모가 나한테 뽀뽀하겠지. 사람을 내버려 두는 법이 없으니까. 토디가 어두운 표정을 지으며 투덜거렸다. 정원 문에서 끼익 소리가 나며 현관 매트에서 먼지가 날리고 묵직한 발소리가 현관에 울려 퍼지더니 고압적인 목소리로 소피를 부르며 키프 고모가 등장했다. 이때 토디가 손가락 사이로 팡파르 소리를 내는 바람에 키프 고모의 모자에 달린 리본이 흔들렸다. 아유 고모님 잘 오셨어요. 스노우 부인이 환영하는 미소를 띤 채 걸음을 내디디며 웅얼거렸다. 묽은 미움처럼 약한 환대이긴 했지만 스노우 부인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친절한 사람이었다. 순 거짓말. 토디가 낮은 소리로 말했다. 고모님이 못 오신다고 해서 걱정이라고들 다들 말하던 참이에요. 멜은 이렇게 말문을 뗐다가 됐다 폴리 라는 경고 한마디에 입을 다물고는 방문자의 가방과 우산을 서둘러 받아들였다. 생각이 바뀌어 오기로 했다. 테오도르 와서 뽀뽀해주렴. 키프 고모가 간결히 대답했다. 네 할머니. 토디는 애처롭게 대답하고는 눈을 감고서 의연하게 자신의 운명을 기다렸다. 하지만 끔찍한 환영 인사는 벌어지지 않고 대신 키프 고모가 경계하듯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에그머니나 얘 전염병에 걸린 게냐? 아니에요 고모 할머니. 물감이랑 먼지랑 풀인데 잘 안 떼져요. 토디가 자신을 구해준 얼룩에 고마워하며 얼룩덜룩한 얼굴을 만졌다. 어서가 씻어라. 내게는 사내 아이가 없어서 참 다행이지. 키프 고모는 사내 아이라는 게 악성 질병이라도 된다는 듯 외쳤다. 노부인은 두 친척의 입술에 서둘러 입을 맞추고는 자리에 앉아 모양으로 보나 색깔로 보나 상장에 달린 연구차를 닮은 끔찍한 모자를 천천히 벗었다. 좀 나아지셨으니 다행이에요. 메리가 장례식 모자를 정중히 받아들며 말했다. 나아지긴. 키프 고모가 말을 잘랐다. 더 안 도와줬다. 훨씬. 살 날도 얼마 안 남은 게지. 무덤에 가기 직전이라 언제 쓰러져도 이상할 게 없어. 바닥에 앉아있는 토디가 노부인의 혈색 좋은 얼굴에서 그 직전의 기미를 동시 찾을 수 없다는 듯 올려다보며 정말로 그녀가 쓰러지는 걸 보고 싶어 안달이 난 표정을 짓는데 정말 봐줄만 했다. 지금 쓰러지진 않고요? 라는 말이 입술에 걸려 있었다. 하지만 토디는 폴리가 인상 찌푸리는 것을 보고는 말을 삼키고 깔개에 앉아 살집이 있는 희생자를 응시했다. 차 한 잔 드시겠어요 고모님? 스노우 부인이 말했다. 그러마. 누워서 좀 쉬세요. 폴리가 권유했다. 아니다. 뭐 해드릴 게 있을까요? 두 사람이 동시에 물었다. 내 소지품 좀 정돈하고 저녁은 일찍 먹자꾸나. 두 사람은 명령을 수행하러 일어섰고 키프 고모는 의자에 앉아 뒤로 기대어 휴식을 취했다. 저 멧돼지가 뭐예요? 토디가 깔개에 앉아 공상에 잠긴 채 신발끈을 붙잡고 앞뒤로 흔들거리며 물었다. 돼지 종류란다. 매우 사나워서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자연사 지식이 풍부하지 못한 키프 고모가 대답했다. 폴리 누나 짱이네요. 고모 할머니한테 딱이네. 토디가 누가 들어도 유쾌할 만한 아이 소리로 마음껏 웃으며 외쳤다. 무슨 말이니 얘? 열받은 노부인이 우산으로 토디를 찌르며 재촉했다. 아니 폴리 누나가 고모 할머니더러 멧돼지라고 했거든요. 토디가 꾸밈없이 솔직하게 설명했다. 고모 할머니는 알다시피 뚱뚱하고 가끔은 사납고 사람들이 무서워하잖아요. 딱이네요 딱. 그쵸? 그렇구나. 메리는 상냥하고 감사할 줄 알고 공손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야.
내가 절대 잊지 않고 챙길 거란다. 메리도 잘 알고 있을 거야. 키프 고모가 기분 나쁘게 웃었다. 그럴까요? 재밌네요. 누나는 고모 할머니가 돈 안 줄까봐 걱정하던데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줘야겠어요. 순진한 토디가 만족스러운 듯 끄덕였다. 아, 메리가 내 돈을 바라고 있는 게로구나. 응? 당연하죠. 고모 할머니가 가장 아끼는 조카가 우리 아버지였으니 유언장이 잊지 않고 우리를 챙길 거라고 늘 말씀하셨잖아요. 그뿐이에요? 제가 먼저 말한 걸 누나한테 알리지 않는다고 하면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밤 알게 되실 거예요. 벤이랑 누나가 연인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보실 테니까. 연인이라고? 얼굴이 뻘개진 키프 이모 고모가 소리쳤다. 네, 벤 형이 지난주에 정식으로 못 박았어요. 그때부터 누나는 되게 행복해해요. 어머니도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요. 양처럼 생겨가지고 제가 매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저는 형이 좋거든요. 우리 전부 좋아해요. 고모 할머니를 무서워하지만 않았어도 사실대로 말했을걸요. 그러니까 엄마랑 폴리 누나가요. 당연히 남자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지만 어쨌든 소란 피우기는 싫으니까요. 고모도 가만히 계실 거죠? 애정어린 호의와 설득력 있는 솔직함, 이를 해결했다는 차분한 생각이 그렇게나 잘 드러나는 건 토디의 지저분한 작은 얼굴뿐일 것이다. 그런데 키프 고모가 하도 사납게 노려보기에 너무 잘 털어놔서 탈인 토디는 키프 부인이 입을 열기도 전에 뭔가 잘못됐나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난 마음에 안 든다. 막을게야. 우리 가문의 우스꽝스러운 매 자식은 드릴 수 없다. 메리가 내 돈으로 살림을 시작할 생각이었다면 착각하고 있는 게다. 메리가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남든 단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으니까 너도 그리 전하거라. 토디는 이 폭발에 너무 놀라서 신발끈을 놓치는 바람에 벌렁 넘어가 쿵 부딪히고는 납작 누워서 마치 관덮개에 깔려있는 듯했다. 스노우 부인과 폴리가 달려와 보니 토디는 넋이 나가 있었고 키프 고모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 있었다. 경로는 홍수처럼 말로 쏟아졌고 토디는 폭풍에서 도망쳐 나와 깊은 회한의 제물이 되어 집안을 배회했다. 저녁 식사 때는 어찌나 온순하던지 천사를 방불케 해 스노우 부인이 그렇게 화나 있지만 않았더라도 토디를 위해 대화를 천사의 언어로 해석해줘야 하지 않을까 고민했을 것이다. 토디는 폴리의 빨개진 눈, 키프 고모의 괴조, 그리고 그리핀 같은 표정에 심하게 짓눌려 롤리폴리 푸딩으로도 심란함을 덜지 못했다. 엄마를 도자기 천장으로 데려가 걱정스레 물었다. 폴리 누나 이제 다 틀렸으면 어쩌죠? 그게 걱정이구나. 고모님이 내일 유언장을 새로 쓰시고 전 재산을 렉백 자선단체에 남기실 거라는구나. 스노우 부인이 한숨을 쉬었다. 그러려는 건 아니었어. 진짜로 아니었어요. 고모 할머니한테 살짝만 알려줄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멧돼지 얘기만 했을 때도 웃고 괜찮아 보이길래 마음에 들어하는 줄 알았는데 고모 할머니가 남자였으면 누나를 울린 죄로 밀쳐버렸을 텐데. 토디는 키프 고모의 우산에 주먹을 날렸고 이로써 동요하고 있는 마음이 크게 진정됐다. 아이쿠 그러셨겠죠. 스노우 부인은 우쭐댄 아이를 보며 엄마로서 자긍심을 느꼈다. 그렇게 하면 못 써. 그러니 이제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더 이상 말썽은 부리지 말렴. 아가. 알았어요 엄마. 하지만 고모 할머니랑은 늘 삐걱댄다고요. 홍역보다도 끔찍한 사람이야. 진짜 짜증나는 할머니 같으니. 벤 형이 오후에 오면 고모 할머니 기분이 다시 풀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아니지. 벤은 상황을 10배나 악화시킬 거야. 너무 숙기가 없고 이상한 구석이 있잖니. 마지막 기회가 지나갔을까봐 걱정되는구나. 우리 귀염둥이 여태까지처럼 어떻게든 해봐야지. 감정이 한번 폭발한 토디는 실망과 후회에 휩싸여 칼을 넣는 쟁반에 머리를 잠시 대고 있었다. 하지만 남자답지 않게 눈물을 보이는 걸 경멸했던 터라 금세 본래 모습을 찾았다. 토디는 칼날세기와 손톱줄이 달린 아끼는 잭나이프를 누나의 손에 들이밀면서 쭈뼛쭈뼛 속삭였다. 앞으로 쭉 가죠. 진짜 미안해. 그러고 나서 이 희생이 모든 걸 속죄했노라 생각하며 벤,
한 가닥 희망을 붙잡고는 있지만 헛된 희망인 벤을 보러 갔다.